예, 그러면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복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뭐 얼추 얘기를 했었죠. 과거에 얼추 얘기는 했었고, 뭐 그렇게 어렵게 다가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외 수정이다. 체외 수정이다. 그러면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난자가 정자를 만나서 각각 n이었는데 이게 2n이 된다. 이게 이제 수정이죠. 정자를 받아들여서 난자가 어, 수정란이 되는 거. 그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자연적으로는 체내 수정이 되는데 체외 수정. 이 시험관 아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시험관 아기 같은 경우에는 정자를 확보하고 난자도 확보하고 그거를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키는 거죠. 그거를 체외 수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체외 수정이 보고가 되고 다 이제 성공이 되고 이제 인간에서도 그런 체외 수정 지금 뭐 많이 하고 있죠. 주변에서도 많이 소식이 들리고 요즘에 좀 난임이 많다 그래요. 난임이 많다 그러고 어 그 시험관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고 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난자를 회수를 먼저 하고 체외 수정을 실시한다. 정자와 난자를 만나게 한다. 체외에서. 그리고 이거를 착상이 가능한 배반폭이라고 하는 세포가 어느 정도 생긴 배반폭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발달 단계까지 키워준 다음에, 어, 자궁에 이식을 하는 거죠. 자궁에 넣어주면 이제 착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착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여러 개를 착상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착상이 너무 또 많이 되면은 그 중에서 몇 개를 또 제거를 시켜요. 이제 그런 음, 작업을 하죠. 그런 작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두 개 이상, 뭐 세 개, 네 개 이렇게 됐으면은 뭐 예를 들면은 두 개까지만 남긴다든지 아니면은 두 개도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하나를 남긴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거는 그 복제에 대한 얘기고, 복제에 대한 얘기 아니라 그 수정에 대한 얘기고, 이제는 이제 복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복제. 자, 복제라는 거는 이제 지금 유전학 시간이니까, 복제라는 거는 유전자가 같으면은 복제라 그래요. 그래서 유전자가 무조건 같으면은 복제다. 그래서 음, 일란성 쌍둥이는 자연적인 복제죠. 자연적인 복제죠. 근데 그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제가 맞는가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복제는 뭐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뭐 모든 성향이 다 같아야지 복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유전자가 100% 같으면 그것이 복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디테일하게 좀 어떤 조금 다른 뉘앙스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DNA만 같으면은 복제다. DNA만 같으면 복제다. 이렇게 보는데, 자, 그 히스토리랑 한번 그 실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DNA만 같으면 복제다. 자, 그거를 일단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보면은 여기 보면 체세포 복제, 생식세포 복제 이렇게 돼 있어요. 생식세포 복제, 체세포 복제. 근데 요 두 개는 정말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제라는 거는 복제 인간.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순간 나랑 똑같은 애가 나왔다. 옷도 같이 입고, 안경 같이 쓰고, 말투도 비슷하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어떤 녀석이 나온다. 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유사하게 보면은 그거는 체세포 복제라고 해요. 체세포 복제.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체세포에 담겨 있어요. 체세포에 담겨 있어요. 근데 물론 생식세포에도 담겨 있지만 생식세포는 어떻게 되죠? 감수분열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른 얘기고
체세포에 여러분의 온전한 DNA들이 담겨 있다. 그거에서 DNA를 뽑아가지고 난자에 넣어줘서 그대로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체세포 복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제겠죠. 그러면은 생식세포 복제는 뭐냐? 생식세포 복제는 뭐냐?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 난자가 2배체, 4배체, 8배체 이렇게 계속 세포가 늘었어요. 세포가 쭉쭉쭉 늘었어요. 근데 그거를 각기 세포로 다 분리시켜요. 각각의 세포로 다 분리시키고 걔네들을 또 새로운 난자들로 속속 집어넣어줘요. 그러면은 그 뭐 예를 들면 8개를 만들었다. 8개 만들었다면은 걔네들은 전부 다 DNA가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복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복제랑은 좀 다르죠. 일반적인 복제는 내가 지금 잘 활동하고 있는데 나랑 똑같은 녀석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나의 뭐 피부 세포에서 하나를 뜯어가지고 뭐 복제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를 체세포 복제라 그러고, 자, 생식세포 복제라는 것은 어 뻥튀기죠. 뻥튀기 말 그대로. 얘네들이 난자 하나가 수정란 하나가 하나의 개체가 되는데 그것이 여덟 개가 된다. 뭐 그런 거죠. 근데 이건 언제 필요하냐면은 정말 대단한 종마, 그러니까는 대단한 대단한 혈통의 말이 있는데 그 말의 이제 자손도 대단할 거다. 그러면은 그 자손을 여러 마리를 낳자.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거를 시도해 볼 수 있죠. 어, 이렇게 뭐 황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먹는 이제 고기, 그것도 이제 좋은 육질이라든지 뭐 이런 어, 그런 거를 고려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마리를 이제 복제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개념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난자가 다 필요한 겁니다. 각각의 난자가. 자, 그래서 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은 자, 개구리 체세포 복제 첫 성공. 자, 개구리 체세포 복제 첫 성공. 그러니까 DNA가 모든 세포에 다 있다. DNA가 모든 세포에 다 있기 때문에 그 DNA를 이용하면은 하나의 개체가 나온다. 라는 게 하나의 이론이었어요.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정말 피부에 있는 어떤 세포를 끄집어다가 거기에 있는 핵을 이용해서 난자에만 집어넣어주면 그 DNA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개체가 나오냐? 라는 퀘스천이 하나의 이론이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모든 세포에 모든 것이 가능한 DNA를 다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저런 걸로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굉장히 아카데믹하게도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리고 수정란의 세포를 나눠서 생쥐를 복제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수정란의 세포를 나눠서 동일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복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의 복제된 것이 그냥 일란성 쌍둥이라고 보면 돼요. 일란성 쌍둥이가 뭐 8마리다. 뭐 20마리다. 이렇게 많은 거죠. 일란성 쌍둥이가. 자, 그리고 이제 체세포 복제로 양을 복제했어요. 아주 과거에 수십 년 전에, 30년 전에 뭐 개구리 복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양이라는 굉장히 인간과 가까운 것이 체세포 복제로 된 거다. 그래서 복제양 돌리가 상당히 유명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송아지 복제고 이제 복제소, 굉장히 유명하셨던 황우석 교수가 계셨죠. 근데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이제 퇴진을 하셨지만 굉장히 이 복제에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이제 한 획을 그으셨던 그런 분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대해서도 이렇게 복제가 진행이 되고 복제 아기가 생겼다라는 이제 그 주장이 있었어요. 주장이. 근데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고 굉장히 좀 조금 안 좋은 단체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주장이 또 있었고 그리고 이런 인간 배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뭐 이 경우에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그 척추 질환이 있다. 그랬을 때 뭐 척추 중간이 끊겨가지고 척추를 못 쓰는 하반신 마비인 상황에서 줄기세포로 그 척추를 이어줄 수는 없을까? 줄기세포를 어디서 얻을 것이냐? 그것은 바로 내 체세포에서 핵을 떼고 난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 난자에다가 자기 핵을 집어넣어서 이제 온전한 복제 인간이 나올 수도 있는 그 난자를 가지고 그거를 온전한 복제 인간으로 만들지 않고 그거를 어, 어, 줄기세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줄기세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줄기세포로 만들어진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겠다는 거죠. 그 세포를 가지고. 근데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됐었죠. 근데 우리 기관 가톨릭 대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허용이 안 되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성체 줄기세포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들 그걸 이용하거나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이제 iPS 체세포에서 그거를 과거로 돌려서 그 플루리포텐시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우리 가톨릭 대학교에서는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배아 줄기세포 그러니까는 난자를 이용한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여성이 난자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수정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을 온전한 생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중절시키는 거기 때문에 죽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구는 윤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제양 돌리를 어떻게 했느냐? 복제양 돌리를 어떻게 했느냐? 보시면은 젖샘에서 체세포를 채취한다. 그 체세포죠.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세포. 그래서 얘네가 그냥 내비두면은 또 양이 된다? 전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거기서 핵을 뗀 다음에 난자에서도 핵을 제거를 해주고 그 핵을 체세포에서 얻은 핵을 난자에 넣어주고 그러면은 뭐죠? 난자 공여해준 애는 자기 DNA는 없고 그 난자만 제공을 해주는 거고 이 친구의 DNA를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발생한 친구는 뭐냐? 이 그 DNA를 제공해준 녀석과 DNA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거죠. 일란성 쌍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복제양을 만들었다.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 그래서 체세포 채취하고 그리고 핵 이식 이런 디테일한 거는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핵을 빼낸다. 핵을 빼내고 그리고 난자를 채취하고 집어넣고 뭐 전기작을 주든지 걔네들이 뭔가 융합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대리모에 이식한다. 자, 대리모에 이식한다. 그리고 대리모가 열심히 잘 키워줘서 복제 생명체를 만들어낸다. 대리모에 이식하기 위해서 대리모를 준비시켜야 돼요. 대리모가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시켜야 되고 착상이 온전하게 될 수 있게 뭐 호르몬 조절을 해서 준비를 시키는 거죠. 참 인간이 지식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를 느낌과 동시에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자 아까 이제 개구리 얘기하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DNA가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세포든지 모든 DNA, 모든
나의 모든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DNA가 모든 것의 원천이다. 모든 것에 대한 어떤 포텐셜을 다 갖고 있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그거를 난자에 넣기만 해도 난자가 나의 모든 기관을 만들고 온전하게 액션할 수 있는 걸 다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큰 함정이 있어요. 상당히 큰 함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난자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자 제공 동물 있죠. 난자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피부에 있는 세포를 떼다가 거기에 있는 그 DNA를 확보했어요. 그 DNA를 난자에 넣어서 대리모에다 넣어주면은 그 피부 세포를 제공한 그 개가 나오겠죠. 나오겠죠. 근데 그러면 DNA가 참 대단하구나. DNA는 모든 걸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아주 훌륭한 생각인데 그 DNA를 피부 세포에 그냥 넣었다 그러면은 피부 세포죠, 그냥. 걔가 뭔가 되질 않죠. 어, 그래서 자, 난자라는 게 미스테리한 거죠. 그러니까 난자에 DNA만 넣어줬는데 어떻게 그 모든 세포 종류를 다 만들 수 있는 그 포텐셜이 난자에 있느냐. 그러니까 난자라는 거는 단적으로 토티포텐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자만으로는 가능하진 않죠. 그 DNA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난자여야만이 토티포텐시를 다 방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난자의 어떤 미스테리함이랄까요? 그 굉장함, 뭔가 뭐랄까, 굉장하죠. 그 난자를 볼 때마다 뭔가 그 엄청난 뭐라 해야 될까, 파워를 느낀다고 해야 될까? 포텐셜의 파워를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DNA만 넣어줬는데 모든 게 다 나온다. 근데 그 구성이 난자로부터 발생한다는 거죠. 난자가 DNA 만나면 거기서부터 토탈리 포텐셜하다라는 거. 그 난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난자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난자에 대해서 우리가 속속들이 알고 있냐? 난자를 만들 수 있냐? 뭐 난자의 컴포넌트를 다 알고 있냐?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DNA는 우리가 이제 시퀀싱을 통해서 알고 있고, 물론 DNA도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거는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상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로 조절을 해서 이 정도는 알겠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리고 난자만 가지고도 안 되죠. 그거를 무조건 대리모에다가 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난자의 콤비네이션에 의해 가지고 그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 온전한 개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모른다고,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그 복제라는 것, 이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피부 세포도 모든 종류의 DNA를 가지고 있다. 모든 포텐셜을 다 가지고 있다. 함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될 수 있고, 이 방법론 자체, 체세포 복제 방법론 자체가 실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 복제를 시켰는데, 그 복제된 친구가 오래 못 살았다는 거야. 오래 못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자, 어떻게 보면은, 양은 11년에서 12년 정도 산다고 돼 있고, 11년에서 12년 정도 산다고 돼 있고, 6살 난 양에서 떼가지고 돌리를 만들었어요. 돌리. 근데 이 친구가
6년을 살았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6년을 산 친구가 있어요. 6년을 산 친구가. 거기서 DNA를 뽑았어요. DNA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난자에 집어넣어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걔가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DNA를 제공한 그 나이부터 출발한 것 같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근데 이게 왜 의미심장하냐면 DNA 안에 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토탈 12년 사는데, 토탈 12년 사는데, 6년까지 살은 친구의 DNA를 떼다가 그 녀석을 그 녀석을 난자에 넣었어요. 난자에 넣고 대리모에 넣고 걔를 발생시켰어요. 그래서 양으로 어쨌든 성장했어요. 성장했는데 그 친구가 6년 살았다는 거야. 6년 살았다는 거야. 근데 그 6년이 뭐냐면은 노인의 6년 같았다라는 거죠. 노인의 6년 같았다. 자, 보면은 비만 관절염 조로 현상. 조로 현상은 일찍 늙었다는 거예요. 일찍 늙었다. 자,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고 DNA에 시계가 있는 것 같다. DNA에 시계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죠. DNA에 시계가 있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이게 아니었으면은 실제로 이런 현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늙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뭐랄까 DNA가 일부러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DNA에 뭔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기계적 장치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어떤 시간을 계속 측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화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시계가 DNA에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의 가장 뭐랄까 적절한 어, 증거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텔로미어. 자, 텔로미어가 뭐냐면은 어, 우리 염색체가 정말 간단하게 얘기해서 작대기 하나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게 막 뭉쳐가지고 그런데 그럼 끝과 끝이 있죠. 요 양 끝을 텔로미어라 그래요. 양 끝을 텔로미어라 그러고 이 양 끝은 반복 서열로 돼 있어요. 반복 서열로. 이렇게 반복 서열로 돼 있고 끝에 뭐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단백질로 마무리가 돼 있는 거예요. 단백질로 마무리가. 그래서 이 텔로미어가 싹둑 잘려 가지고 없다. 그러면은 유전 그 염색체 형체가 다 이렇게 엉겨 붙어 가지고 뭐 해결이 안 된대요. 끝부분에 이렇게 잘 마무리가 돼 있어야지 얘네들이 뭐 이렇게 레귤레이션이 이렇게 잘 이렇게 실타래 묶을 때도 끝에가 이제 버려져 있으면은 나중에 그게 실이 다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끝부분이 잘 마무리가 돼 있는 텔로미어라는 걸로. 근데 그게 한번 복제할 때마다 짧아진다. 한번 복제할 때마다 짧아진다는 거죠. 자, 그거를 다음 슬라이드에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텔로미어라는 거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염색체 끝에 있는 것이고, 염색체 끝에 있는 것이고, 우리 그 염색체를 아주 단순하면은 짝대기 하나다. 근데 그 짝대기 하나의 양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분열을 하면은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거죠. 보통 하나의 세포가 50번 정도까지 분열을 할 수 있다 그래요. 할 수 있다 그래요. 자, 근데 이 끝이 짧아진다는 게 뭔 의미냐? 자, 끝이 짧아지면은 요 끝이 더 짧아졌을 때, 실제로 그 염색체 안에 있는 유전자가 위협을 받겠죠. 뭐 그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거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염색체의 끝 부위가 짧아지면 그거를 인식하는 기계 장치가 있는 거예요. 단백질들이 있는 거예요. 기계 장치가 있어서 그만큼, 그 짧아진 만큼 세포를 조절한다. 어떻게? 좀 더 노화되게 조절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얘기할 때면 조금, 정말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자, 텔로미어가 짧아져 있는 DNA를 난자에 넣어서, 이 친구로 발생을 시켰더니, 복제형 돌리를 만들었더니, 딱 그만큼만 살고 죽었다. 근데 그 산 시간 자체는 굉장히 노년의 시간처럼, 노년에 서 이제 질환을 앓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그 현상이 관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증거를 미루어 봤을 때 아마도 이 짧아진 거를 인식해서 우리를 어떤 노화의 단계로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살면서 이제 돌연변이가 쌓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알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텔로미어의 길이가 분명히 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근육도 약해지고 인지 능력도 약해지고 말하는 것도 느려지고 뭐 이런 피부도 처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텔로미어 길이와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전자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시간, 그러니까는 뭐 수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수명이 80이더라도 젊은이로 80을 살다가 죽는 거랑 점점 노화가 되는 거랑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주제다라는 거죠. 근데 복제한 돌리의 케이스와 이걸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텔로미어 역시도 이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만큼 굉장히 엄청난 발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얘가 계속 짧아지기만 하느냐? 자, 얘가 계속 짧아지기만 한다면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는 건데 설명이 뭐가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생산하고 있는 난자와 정자가 완전히 새로운 텔로미어를 가지고 있는, 완전히 풀 충전되어 있는 텔로미어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생명체를 태어나게 한다 라는 거를 설명을 못 해요. 텔로미어가 계속 줄어들기만 한다면. 그러면은 아무리 복제를 많이 해도 텔로미어가 다시 풀 충전되는 메커니즘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식 기관에서 나오는 난자와 정자는 풀충전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낳을 아이는 텔로미어가 완전히 풀충전돼 있을 거니까. 그와 동시에 텔로미어가 굉장히 길게 돼 있는 그러한 세포들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난자와 정자 말고도 많이 있다. 걔네들은 그럼 왜 텔로미어가 기냐? 그리고 아무리 자기 복제를 해도 텔로미어가 잘 안 짧아지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텔로미어를 길게 만들어주는 녀석이 우리 내부에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텔로머라즈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노화도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텔로미어만 길게 만들어주면 노화가 정복되지 않을까? 뭐 이런 노화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텔로미어를 길게 만들어주는 효소가 있다. 짧아져도 그걸 다시 복구시켜주는 효소가 있다.
그것이 바로 텔로메라즈다 라는 거를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왜 그 복제가 되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고, 그 다른 거, 다 아는 거를 한 번만 더, 한꺼풀만 더 들어가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염색체를 간단하게 하게 되면 짝대기 하나라고 그랬었죠. 이제 그거를 볼게요. 그거를 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복제 원점이에요. 이렇게 복제 원점을 가르고 욜로 리딩 스트랜드 하나 가고 욜로 리딩 스트랜드 하나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 요 구간을 한번 볼게요. 요 구간을 지금 레깅 스트랜드 지연 가닥이 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 리딩 스트랜드는 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리딩 스트랜드 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 경우에 자, 요 친구가 여기 프라이머 생기고 여기로 가고 여기 프라이머 생기고 여기로 가고 그러면 마지막 부분 프라이머가 생기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프라이머가 생기고 일로 갔잖아요. 근데 요 프라이머는 뭐냐면은 RNA. 그러면 RNA는 최종적으로 제거가 되죠. RNA는 최종적으로는 제거가 되죠. 자, 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프라이머가 여기 있어요. 프라이머가 여기 있는데 그 RNA가 제거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채워줄 수단이 아예 없어요. 이걸 채워줄 수단이 없어요. 레깅 스트랜드 지연 가닥에 프라이머가 있고 거기서 달려서 나가는 건데 그 프라이머를 제거시키고 나서 그 프라이머 빈자리를 채워줄 수단이 없다. 걔가 최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프라이머였기 때문에 그 전에 프라이머가 또 필요한 거예요. 이걸 채워주려면. 근데 그럴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텅 비어가지고 여기가 케어를 못 받아요. 전반적으로 케어를 못 받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되게 하드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좀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자, 엑소뉴클리에이즈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거는 DNA를 자르는 녀석인데 이거는 DNA를 외부에서 야금야금 잘라 들어간다라고 해서 엑소뉴클리에이즈라고 하고 그리고 DNA를 안에서 자른다는 거를 엔도뉴클리에이즈라고 그래요. 그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들으세요. 그래서 그 DNA를 약간 정리해 주는 거죠. 정리해 주는 건데 밖에서 약간 정리해 주는 건데 여기 애들이 좀 약간 듬성듬성 돼 있으니까 엑소 뉴클리에이즈 와가지고 정리를 싹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약간 바리깡으로 밀듯이 싹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그 오카자키 절편이 잘 형성이 된 요 부위에서는 자, 갭이 잘 마무리가 됐죠. 그건 다 이해가 되실 거고 여기서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일부분이. 그러니까 프라이머 하나가 없는 걸로 그 부위가 이제 약간 트리밍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리가 싹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빈 공간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엑소 뉴클리어즈 생각 안 하셔도 프라이머가 없어진다. 프라이머 부위가 빈 공간이 된다. 그것만 보셔도 일부분 짧아진다는 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부분이 짧아진다. 근데 그게 양쪽으로 똑같이 생겨요. 왜냐면 여기도 레깅 스트링드가 있으니까 양쪽으로 동일하게 조금씩 짧아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되면은 끝부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내재적으로 DNA 복제에 내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텔로미어라는 것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이 아마도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라는 거를 들어보면 노화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 자연스럽게 늙고 죽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이런 걸 보면은 뭔가 노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런 힌트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노화가 정말 된다, 앞으로는. 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여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생식세포 복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정란이 어느 정도 이제 세포들이 많이 생기면은 그 세포들을 가져다가 여기서는 이제 8세포로 분열했을 때를 이제 예로 들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 분리를 해가지고 정말 그 생생한 아주 생생한 DNA를 8개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생하다는 게 이제 전달이 되나요? 이렇게 복제한 돌리를 만들 때는 그 6살 난 친구의 DNA를 뺐다가 그걸로 복제를 했는데 얘가 비실비실 하다가 절반만 살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는 늙은 DNA를 떼면은 결국에는 이제 늙은 애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이 수정란의 경우에는 정말 젊은 DNA가 8개 나오는 거다. 그보다 더 많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8개 나오고 8마리가 다 동일하게 굉장히 어린 건강한 이제 그런 친구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난자, 정자, 이제 수정란 만들고 거기서 이제 세포가 여러 개 만들어지는 형태로 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할구, 그러니까 세포를 다 분리를 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다 난자에 각각 넣어주고 대리모에 이식을 해서 여러 마리를 복제한다. 그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복제를 하는 이유는 뭘 하겠다, 어디에 하겠느냐, 치료를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가지고 지금 치료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있는데, 배아줄기세포는 인간 배아줄기세포는 윤리적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난자가 EN, 온전한 DNA를 가지고 있는 수정란이 되고 그 수정란에서 하나의 온전한 개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세포만 뽑아 쓴다. 만능으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만 뽑아 쓴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생명 윤리에 저촉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그 아일랜드의 그 완전히 발생시키지 않았다 뿐이지 뭐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나 똑같다. 아니 그거랑 그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성체 줄기세포는 윤리적 문제가 없죠. 아예 없고 왜냐면 자기한테서 뽑아낸 다음에 그걸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iPSC,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은 자기 이제 체세포를 뽑아다가 그거를 이제 줄기세포로 분할을 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자기가 원하는 세포로 만들어서 투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문제가 없죠. 윤리적 문제가 없죠. 근데 아, 뭐 어쨌든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다 계속 연구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체 줄기세포 그러니까 뭐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뽑는다든지 아니, 골수에서 뽑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치료에 이용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한번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제 황은숙 교수 님이 이제 이런 걸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퇴진을 하신 상태고 어, 어, 난자와 난자를 확보해서 이제 그거부터 좀 문제가 있죠. 난자를 확보한다.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이제 여성의 고통이 굉장히 큰 작업이고 어쨌든 난자를 확보한다. 난자를 확보한다는 게 이제 그게 큰일이고요. 체세포에서 핵을 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발생시켜서 실제로 배아 상태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거기서 줄기세포를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상당히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냉동 배아 줄기세포, 이건 뭐냐면은 시험관 시술을 하신 분들 중에서 아, 수정란이 많을 때, 그러니까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난자를 많이 뽑아서 그래서 이제 수정을 시키고 수정이 완료된 것들 중에 일부를 착상을 시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냉동 배아, 그러니까 수정된 거를 보관을 하고 그걸로부터 나중에 어, 줄기세포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시술을 할 수 있게 돼. 근데 이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유전자가 다르죠. 유전자가 다르죠. 난자에서 절반 제공되고 이제 정자에서 절반이 제공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매칭이 조금 쉽지는 않은 이제 그걸 고려해야 되는 단계고 이제 체세포 복제 같은 경우에는 체세포를 이용한 경우에는 유전자 거부 반응 자체가 아예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죠. 자, 성체 줄기세포. 요게 이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골수에도 줄기세포가 있고, 탯줄에도 줄기세포가 있고. 근데 이 얘네들은 뭐, 난데없이 신경세포가 된다든지, 뭐, 심장에 있는 근육세포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얘네들은 어떠한, 운명이 많이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생장이 굉장히 빠르고, 자기가 주어진 한도 내에서 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뭐 뇌 뉴런 셀로 자유자재로 간다든지 소위 말하는 플루리포텐시 만능성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활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동물의 번식과 기량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삼겹살, 뭐 돼지고기, 닭고기, 뭐 소고기 전부 다 이러한 노력에 기반한 것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병충해들, 뭐 구제역 한번 터지면은 다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정말 잔인하거든요. 이게 생매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거는 보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고기는 또 안 먹을 수가 없죠. 그 축산업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여러 가지 그런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라든지 그리고 뭐 고기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치료용 단백질의 생산도 당연히 가능한 이야기고, 그 장기 이식용 동물의 생산, 여러 가지 뭐 유전적으로 변형을 시킨다든지, 뭐 어,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실제로 이종 장기가 장기 이식 가능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제 뭐 돼지라든지 이런 그 동물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들을 복제해내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만약 그것만 된다 그러면 참 좋긴 할 텐데 뭐 어쨌든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뭐 모델 동물 생산 당연히 있고 그거는 이제 제 분야에서 많이 하는 거죠. 모델 동물을 생산해서 뭐 염증 모델을 생산한다든지 자가 면역 모델을 생산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 연구용으로는 뭐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반려동물의 복제인데 근데 그 돌리 경우도 아시겠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많이 못 살고 고통스럽게 있다가 죽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은 쉽지 않죠. 복제를 한다 그래도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계속 조금 더 알게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
통해 가지고 이런 그 고생물들도 되살리는, 그 세포를 되살리는 이제 그런 시도들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코끼리 그 지놈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이브리드로. 왜냐하면은 28,000년 전 메모드 DNA라는 게 많이 잘리고 그 DNA가 많이 손상이 됐을 텐데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퍼즐링 해가지고 이어붙여서 참 쉽지 않은 작업, 대단한 작업이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자, 인간 게놈 프로젝트 얘기를 했었고, 어, 일단은 시퀀스 다 푸는 거가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목적이었고, 그 유전자는 10만 개로 생각을 했지만은 훨씬 적었다. 그래서 많이 당황을 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정크, 그러니까 쓰레기 DNA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얘네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거를 공유를 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지금 이제서야 굉장히 엄청나게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마무리된 지 20년 뒤. 그래서 그런 이제 대단히 작업들이 정말 필요하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맞춤형 의료 기술 개발이라든지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제작을 한 거, 그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복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그것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학기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학기, 예, 이번 학기에 유전학에서 얘기를 드려볼 만한 거는 꽤나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유전학 기간 동안 얘기 드렸던 것들이 뭐 4년 뒤 혹은 10년 뒤에 뭔가 그 나도 모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굉장히 어색한 과목이었을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너무 고통스럽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이번 학기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